근데 저 다음 주 금요일에 안 와요. 아 그래 왜? 너가 더 일본가? 가비한테 지우개 좀 사와. 봐봐. 지우개. 학기 중에 가네? 이거 지우개 좀 사와. 신기하게? 나 이거랑 리필 지우개. 나 공격.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파니? 아 저게 뭐야 약간 징그럽게 생겼어. 귀여워. 애벌레 같이 생겼어. 자 이건 뭐냐면 잎의 일부를 잘라놓은 거야. 잎의 일부를 뚝 잘라놓은 건데 여기가 기공이야. 아까 봤던 기공이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었죠. 그 다음에 기공이 있고 여기 공변세포 뭐야? 공변세포 뭐냐? 요게 기공 여기가 요 구멍이 기공이거든. 기공 주변에 있는 두 개의 세포 있죠. 기공 주변세포.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공변세포입니다. 기공이 두 개예요? 기공이 여러 개 있어. 기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공마다 옆에 세포들이 붙어서 공변세포들이 있는 거야. 이따가 공변세포의 기능을 설명할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잖아. 네. 그래서 이 식물 안에 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 기공을 따라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자기 물의 양. 우리도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오줌을 많이 싸잖아. 그래서 우리도 조절을 하는 거야. 물이 너무 부족하면 오줌의 양이 적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거야. 쟤는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안 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을 날려보내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증산작용. 물을 날려보내는 거야. 그럼 물을 날려보내면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몸속의 수분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물을 날려보낼 때가 있어. 어떨 때? 너무 더울 때. 왜? 땀. 왜 땀을 흘리죠? 더워서. 왜? 땀을 흘리면 뭐가 좋아집니까? 노폐물이 나가면 시원해져? 살 빠져요. 살 빠져요? 수분이 날라가. 술이 날아가면? 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져서? 물을 마시면 자, 이게 물이야. 물이 날아가면서 네. 내 몸한테 열을 잔뜩 뺏어서 날아가. 왜요? 그래서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 시원해집니다. 시원한데? 그럼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물속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밖에 딱 나왔어. 추워요. 왜 추워요? 우리 물 묻어있는 물들이 증발되면서 추워집니다. 그래서 파래지고. 물이 차가운 거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서도 똑같아. 맞아. 맞아. 이거 생각났어. 따뜻한 물로 해도 나오면 엄청 추워요. 맞아. 샤워하고 나오면. 그게 이제 증발되면서 내 몸에서 에너지, 열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도 기공을 통해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자기 몸의 온도를 낮춥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너무 더울 때는 식물도 이제 물을 증발시키면서 마치 땀 흘리는 것처럼 열을 방출해 버리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증산작용의 기능을 정리하는 중이야. 자, 첫 번째는 체내 수분량. 몸속에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도를, 자기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적혀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거 되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물이 증발돼 나가면 여기 물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리잖아. 물이 있던 자리, 여기 물관에 물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릴 거 아니야. 여기 자리가 비면은 뒤에서 이 자리를 채우려고 이렇게 올라와 물이. 여기가 비어버릴 거 아니야. 이거 채우려고 뒤에서 또 올라와. 그럼 어디까지 연결될까? 뿌리까지. 그래서 뿌리에서 물이 없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주는 원동력이 돼요. 다시 말해서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면 물이 꽉 차 있잖아.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없어? 못 한다니까. 물이 흡수가 안 되면 영양분도 흡수가 안 되지.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영양분도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 상승.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물이 조금씩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말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 때문에 물이 위로 조금씩 올라온다. 쭉쭉쭉 올라온다는 거.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좀 정리할 수 있네요. 책에는 물 상승의 원동력이 1번이야. 2번은 식물의 수분량 조절, 세 번째가 체온 조절 딱 나와 있네요. 우리 순서만 다르지 세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기 나와 있죠. 물 증산작용의 역할 세 가지. 물 상승의 원동력,
수분량 조절,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세 가지입니다.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잎이 있어야겠네요. 잎이 많으면 증산작용도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 실험. 자, 가 실험, 나 실험, 다 실험이 있습니다. 봤어? 자, 가 실험, 나 실험, 다 실험이 있는데 여기는 잎이 전혀 없죠? 네.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물을 받아놓고 위에 식용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왜 그럴까? 포도당? 아니요. 물이 물이랑 저절로 증발하는 걸 막기 막아주는 위해서. 거예요. 맞아. 물이 이게 증산작용으로 없어졌는지 물이 아. 저절로 없어진 건지 모르잖아.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래서 아. 물이 저절로 증발되는 걸 막으려고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거야. 기름으로 할 수도 있잖아. 괜찮아. 기름으로 괜찮아. 기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딱 해놓고 장치해놨어. 강하고 나를 비교하면 여기 증산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럼 물의 양이 여기가 쭉 줄어들겠네요. 여기는 거의 줄어들지 않겠죠? 증산작용 안 일어나니까. 다는 어떨까? 다는 비닐봉지 씌워놨죠? 거기에 물이 물이 맺히면서 꽉 차면 더 이상 물이 증발될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증발이 막 일어나다가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여기가 수증기가 꽉 차면 더 이상의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맑은 날은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지만 흐린 날은 증발이 많이 안 되죠. 흐린 날은 왜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물이 여기까지 빠졌다면 얘는 여기 있던 녀석이 조금 빠지다가 꽉 차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가나 다 중에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건 누구야? 가죠. 시험 문제입니다. 물의 높이가 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장 물이 많으니까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되죠. 그지? 그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건 누구야? 나죠. 물의 높이가 가장 낮은 녀석이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우리 다가 문제가 다 물방울이 맺히기도 하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나보다는 적게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는 없네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증산작용은 잎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습도가 낮아야지만 잘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습도가 낮아야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추워? 옷을 아, 입어. 옷을 입어. 다리가 다리가 추워. 덮어 옷으로. 옷으로 덮어. 많이 덮어. 왜 저래?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잎의 기공이죠. 자, 기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자, 기공이 이게 구멍이 기공이야. 기공이고요. 기공 옆에 있는 두 개의 세포 보이나요? 네. 이게 무슨 세포? 공주변세포, 공변세포. 따라서 공변세포. 공변세포. 공변세포예요. 나있죠? 공변세포. 자, 특이한 건 이 공변세포는 초록색 입자들이 들어있죠. 이게 뭘까요? 녹말. 녹말 아니에요. 포도당. 아니에요. 네. 세포. 아니에요. 아니 뭐래? 세포인데. 힌트. 세포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장소. 있어. 연록체. 정답. 엽록체. 아. 엽록체 색깔은 왜 녹색일까요? 연록. 에? 맞아. 엽록. 소. 정답. 엽록소라는 색소. 색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변세포는 초록색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그릴게. 요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세포가 또 있거든요. 네. 요 세포는 광합성을 전혀 할 수 없는 세포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세포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또 세포 막 이렇게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쭉 세포가 쫙 있는 것 중에 여기 구멍이 있는 거잖아. 기공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외에 다른 세포들은 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세포인데 특이하게 공변세포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봐봐. 낮에 태양이 이제 햇빛을 가하면은 이 녀석들이 뭐합니까? 광합성을 막 하겠지. 네. 광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포도당. 포도다. 포도 색깔은 초록색. 네? 초록색이다. 초록색이 보라.
보라색. 너희들 보라고. 보라색. 보라색 포도당이 막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1번과 3번 세포는 포도당이 잔뜩 만들어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농도가 진해져요. 자, 특이한 내용이야. 농도가 진해지면 자, 옆에 있는 세포는 농도가 약하잖아. 농도가 진하지 않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을 보내줍니다. 물을 보내줘. 야, 너 농도 너무 진해. 물 가져가. 그래서 물을 보내준단 말이야. 이걸 어려운 말로는 삼투현상이라 그래요. 삼투현상. 삼투현상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린 거 맞춰줘. 빵? 저거 가발? 유령? 장갑? 글러브. 제발 맞춰줘. 저거 그거 아니에요? 꽃! 제기차기 꽃! 꽃! 제기차기 한 거. 꽃! 튤립! 아니. 잠깐만요. 힌트. 비읍치읒. 부추. 네? 배추. 아. 다른 것 같아. 뭐라 했어?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 넣으면 절여져요. 절여지죠? 거기다 절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물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흐물흐물해지죠? 네. 왜? 고농도 맞아. 고농도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아. 물이 이동하는 맞아 한 것 같아. 배운 적 있죠? 네. 이거 삼투현상이라 그래요. 여기 삼투현상이 일어나. 아. 얘가 고농도가 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될까? 빵빵해지겠죠? 오. 빵빵해지는데 여기 안쪽이 딱딱해서 안쪽을 제가 나머지가 부풀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야.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 그 다음에 이걸 불면 어떻게 될까? 스카치 테이프 붙인 쪽은 늘어나지 못하지. 네. 뒤쪽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붙인 쪽 이렇게 좀 너무했다. 이렇게 붙인 쪽은 뭐 팽창을 안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왜냐? 네. 이렇게 그래서 붙인 쪽 딱딱한 쪽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쪽이 딱딱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여기도 쑥 들어가니까 기공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멍이 훅 열립니다. 저기 닫혀 있는 거예요? 원래 닫혀있던 거야. 저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닫혀있던 녀석이야. 이렇게 닫혀있던 녀석인데 이게 1번과 3번 세포라니까 네. 이런 모양인데 광합성을 하니까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물이 막 들어오니까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가는데 구멍이 뻥 뚫린 거지. 이렇게 기공이 열리는 겁니다. 기공이 열려야 수증기가 나가는 증산작용도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증기가 열리는 기공이 열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언제 기공이 열리겠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낮에 기공이 열리고요. 밤이 되면은 여기 있는 포도당을 또 다 이동시켜버리거나 써버립니다. 포도당이 사라져버리니까 여기 물이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빠져나가. 그래서 다시 닫혀버립니다. 밤에는 기공이 닫히고요. 낮에는 열려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바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죠. 자, 이게 기공의 개폐 원리입니다. 증산작용 조절할 때 낮에 밤에 열리고 닫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답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셨네요. 그래서 공면세포가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거 확인되나요? 네. 닫혀 있죠. 이는 밤에 닫혀 있는 거고 낮에는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낮에 왜 열리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세포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물이 들어와서 이게 팽창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4번에 곁까지 4번에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쭉 적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봐봐요. 4번이 어딨어? 플러스 강의 4번. 네. 플러스 강의 4번. 뭔 소리야? 그니까. 오카리나 소리 아니야? 명탕 알아? 오케이. 그래서 기공이 열려 있으면 증산작용도 잘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정리해 놨습니다. 언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첫 번째, 빛이 강할 때, 낮에. 온도는 높을 때,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바람은 잘 불어야지 잘 일어납니다. 습도는 낮아야 돼. 높으면 안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다를 게 없죠. 우리 했던 것 같은데. 빨래. 오케이. 그래서 증산작용과 광합성. 마지막 정리 5번입니다.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증산작용이 활발해야지 물이 막 공급될 거 아니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막 공급이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열린 기공을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될 테니까 광합성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낮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나간 거 같아.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아, 왜요? 좋아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감탄사를